안녕하십니까. 김앤영 법률사무소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에게 부과된 200억 원의 세금을 두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냐, 조세포탈범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만으로는 형사처벌의 요건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는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세 포털로 과거에 실제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이번 사건, 차은우 사건의 핵심 쟁점인 법인의 실체성, 페이퍼 컴퍼니 문제점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버닝썬의 바지 사장 사건입니다. 이것은 재판부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세금을 안 낸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의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수법이 아주 악의적이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버닝썬의 사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장이 수십 명의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사업자 등록을 분산하였습니다.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6항 제4호 거래 조작 은폐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장부를 파기하고 허위를 기장하고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적힌 이러한 서류들은 매일 파기하고 세무신고용 가짜 장부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관련된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이라고 하는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장근석 씨, 장근석 씨의 일본 수입, 그리고 장근석 씨의 법인, 그리고 장근석 씨의 법인의 이제 대표이사인 장근석 씨의 모친에 관련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 수익을 국가가 아예 알 수 없도록 차단했다. 그것에 대한 이제 형사법적인 처벌입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장근석 씨 모친은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주식 소유 사실을 이제 숨겼습니다. 그리고 장근석 씨의 일본에서 발생한 수입을 국내에 신고나 들여오지 않고 해외의 차명 계좌를 통해서 직접 수령해서 배당 소득 자체를 은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 과세 당국이 발견하기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소득 수익의 은폐로 봐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버닝썬 바지 사장 사건과 이제 장근석 모친 사건과 관련한 앞에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차은우 씨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결국 투명성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이런 사례들은 수입 자체를 숨기고 장부를 폐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차은우 씨의 경우에는 법인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 법인이 실체로 볼 수 있느냐,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만약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별로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단순하게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실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면 법인의 재산과 법인의 업무와 그다음에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업무가 혼용되지 않고 딱 분리되어서 법인과 개인의 실질이 다르냐라고 판단을 하고 또 법인의 이사회, 독립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있는지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이 결정하고 뭐든지 결정하고 자기가 왕처럼 하는 게 아닌 그런 법인이 독립적인 실질이 존재하는지 의사결정 기구가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실질적인 뭐 의회의록 등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법인이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 사무실, 능력, 용역 업체로서의 능력을 다 갖추고 있었는가 라고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용역 관련한 서비스 그런 계약을 뭐 몇 단계를 통해서 체결하는 것 자체가
이거를 선택할 이유가 있는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가? 이거를 보게 됩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그 판결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조세 포털을 인정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즉 이제 형식적인 증빙이 된다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만을 위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 포털범으로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억 원이라는 이제 이러한 세금의 규모 때문에 형사적으로 그 차은우의 사례는 유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금의 금액 자체는 형벌적인 요소를 반드시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이 이 구조가 단순히 이제 절세를 위한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가를 속였다라고 하는 방향을 검사와 국세청과 모든 이러한 국가 기관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반드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차은우 씨의 케이스는 악의적인 은닉이라기보다는 세법상 다툼이 영역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다만 법원의 최근 경향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구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지고 있다라는 점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분석은 이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법률적 견해에 불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